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업계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통합되고 개방되면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안정성도 더욱 중요해진 이때 효율적이고 안전한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정보협회 김군수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금융과 산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신용정보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용정보협회 김군수 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용정보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이 이제 허가를 받아 설립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회원사로 29개 회원사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금융 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과의 여러 가지 또 소통이라든지 예. 회원사 간의 소통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울러 이제 협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또 뭐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산업이 신용조회 그리고 예. 채권 추심 예. 그리고 이제 신용조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예, 나뉘잖아요. 예.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신용조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제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인데 예.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의 경우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네. 또 기업의 경우 같은 데는 또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거를 이제 신용도를 판단해야지만 금리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입찰의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신용조회업인데 네. 지금 현재 6개 회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금융기관이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갖다가 예. 저희는 수탁을 받아갖고 예.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 네. 추심이란 단어가 조금 좀 고압적으로 들리는데 예.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회수 이렇게 업무.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신용조사업은 말 그대로 네. 제3자의 의뢰를 받아갖고 신용도를 조사하고 의뢰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정보 회사 하면 막연하게 대부업계를 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다른 건가요? 예, 채권 추심 회사들은 예. 우선 크게 이제 법적으로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설립됐지만은 대부업 중에 일반 대부업법이 있고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이 있습니다. 예. 업무상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채권 추심회사는 수탁, 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맡긴 채권만 회수할 수 있는 거고 네. 대부업은 매입해갖고 자기 계산으로 이제 추심을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틀리고 자본금 규모가 저희가 좀 훨씬 높습니다. 또 그다음에 회사 수는 23개의 채권 추심 회사가 있고 예. 대부업 쪽에는 900여 개의 그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이 있습니다. 네, 협회장님은 예전부터 신용정보업계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어떤 예. 인연인가요? 예, 제가 한 25년 전에 재무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네네. 돼 있습니다만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당시에 신용정보법을 이제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는 그 당시에는 신용조사법이라는 것만 있었고 신용정보법은 없었는데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화두가 뭐냐면 앞으로 사회가 신용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신용사회가 도래할 거다. 네. 그때는 이제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신용정보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던 게 신용정보법이고 거기에 이제 업으로서 인정을 해줬던 게 신용조회업, 네. 그다음에 채권 추심업을 갖다가 네. 합쳐갖고 저희가 이제 그 신용정보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94년도 94년도에.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자 생활 거쳐서 여신금융협회장 예. 그리고 신용협회장까지 지금 맡고 예. 계신데 신용정보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혹시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저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 신용정보를 다루는 데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용정보 산업을 산업 측면에서만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그런 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오늘날
신용사회,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늦어지면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후진국으로 신용정보의 후진국으로 이제 전락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양면의 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화와 균형을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 사실은 많이 저희가 활용도 면에서 늦었던 측면이 네. 있었는데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신용정보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용정보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예, 이제 예. 시행되면서 큰 변곡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발맞춰서 협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업권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거는 마이데이터업이라고 하는 네.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죠. 본인 신용정보 네네. 관리업.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게 내 거라는 이제 인식이 네. 없었는데 저와 관련된 신용정보, 금융기관 신용정보든 또는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저에 대한 신용정보든 네. 또는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든 이런 네. 것들이 다 사실은 제 거다는 이제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죠. 제 네. 거니까 제가 그거를 요청할 수 있고 제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마이데이터업, 즉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의를 해주면은 예. 그분들이 제 신용정보를 대신 다 받아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즉 예. 마이데이터업인데 예. 이게 이제 신용정보의 활용을 굉장히 이제 폭넓게 하고 그 기존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금융정보라든지 네. 뭐 우리가 저기 전기료를 낸 정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든지 예. 전기료를 꼬박꼬박 냈다든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든지 이런 그 긍정적인 정보들도 많이 활용을 해갖고 컨설팅을 해주고 자산 관리도 해주고 투자 일임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내 개인 정보들을 내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쇼핑 정보도 들어가 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네. 쇼핑 정보 관련해 갖고 아직 이제 금융이랑 네. 또 그 관련 이렇게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 생각에는 쇼핑 정보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논의 중이고 요거를 네네. 금융위에서는 그 쇼핑 정보도 금융기관에 제공을 해달라는 거고 네. 이커머스 같은 그런 업체에서는 그것까지는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제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그 정보가 사실은 요새는 돈인 세상이거든요.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딴 데로 나가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금융 정보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길들이 생겼고 받고 있거든요. 서로 뭐 주고받으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면에서 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좀 더 뭐 금융이랑 또 단체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밖에도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종전에는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익명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덴티티,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서 개인의 그 신상에 관한 것들은 네. 전혀 없는 그리고 복구할 길도 없는 나머지만 갖고 이제 활용하는 정보가 이제 저기 익명 네. 정보인데 익명 정보는 지금도 뭐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명 정보는 활용이 안 됐습니다. 가명 정보라는 거는 보통의 개인 정보 중에서 어떤 개인의 아이덴티티, 개인과 관련되는 정보를 갖다가 살짝 특수 처리를 해갖고 이제 그 안 보이게 일반인들이 못 보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든 정보. 예. 그 정보가 이제 가명 정보인데 예. 그 가명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라든지 소비 패턴 또 네. 그다음에 금융기관 활용 패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신용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또 편익을 갖다가 소비자들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더 문제는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예.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보안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해소하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뭐 정책 당국에서도 이미 법안에다가 네. 많은 그러한 장치들을 여러 가지 행위 규제라든지 예. 또는 벌칙, 과태료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갖다가 많이 놓아놨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경제 활동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전에 2014년에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용정보 유출 건으로 또 한번 혼난 경우도 있지 네.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정보들이 유출돼갖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용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신용정보 측면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이러는 것들은 네. 항상 신용정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같이 강화돼 나가야 되는 양면의 두 개의 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 이제 금융보안원도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금융당국, 금감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감독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보강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회 회원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좀 더 뛰어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좀 준비하는 게 있다면서요. 저희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저희 협회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 회원사들을 갖다가 또 지원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현재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 인력 개편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이제 신용정보협회는 채권 출신 회사들의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해서 신용관리사 제도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생기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마이데이터 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적 도덕성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갖고 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관리사 제도를 갖다가 자격 제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어디까지인가요? 범위가? 보통 금융위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범주는 상당히 네. 제한을 받지만은 네. 마이데이터는 이왕이면 좀 신용정보 이용을 활성화해야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진입 요건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금도 5억 이하면 되고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조건을 받으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은 지금 또 이제 지적하셨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개인정보 네. 보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가 1차로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갖고 네. 내년 1월까지 지금 이제 심사를 해서 내년 1월에 1차로 이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또 2차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될지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협회장 뭐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희 회원사가 잘 되고 또 뭐 어쨌든 회원사도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수익 활동을 하니까 또 수익도 많이 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는 금융 소비자, 신용정보 소비자들이 어떤 권익을 갖다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잘 또 이렇게 또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신용정보로 혜택을 받을 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협회는 항상 네. 저희가 이제 삼각형을 놓고 볼 때 세 가지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책 당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네. 하나는 회원사고 하나는 우리 신용정보 이제 이용자고 국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자 간에 저희가 중심축을 잘 잡아갖고 견제와 균형 또 그리고 세 가지가 고루 이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원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